나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일상의 어느 날 불현실 또는 아니면 일상의 어느 날 세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 것이다. 이런 화이트북의 백인덕입니다. 일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일상성의 하위범주 속에 굳이 하위범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만, 대중사회, 특히 이제 대중 플러스 소비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투쟁 속에서 소위 대중예술, 대중문화와 고급예술, 고급문화의 투쟁 속에서 확실해졌죠. 대중문화, 그러니까 매스컬처라는 게 매스미디어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 소위 매스컬처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 중에 이제 통속성. 그러니까 영어로 포퓰러리티입니다. 포퓰러리티. 그러니까 통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제 제 세대쯤 되시는 분들은 통속성 그러면은 박인환 시인을 떠올리는 분들이 여러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마 숙녀라는 데 보면 나오죠. 뭐 인생은 통속하거를 뭐 이래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속이 바로 이 통속입니다. 그래서 통속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또 통속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진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5가지는, 우리가 왜 매스컬처, 특히, 요거는 제가 제목을, 왜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리게 됐는가, 그러니까 왜 폐지됐는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제목을 접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런 그 통속성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5가지 성격, 이 특징 중에서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해가는데, 코드가 변해가는데, 그 변한 코드를 못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개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평론가, 또 기자,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왜 개콘이 망했나? 이유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재미없다. 재미가 없어졌다. 근데 그러면 그 재미라는 거는 뭘로 구성되는가?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스컬처에서, 특히 이런 방송, 매스미디어에 의한 매스컬처에서 재미라는 건 뭘로 구성되느냐? 여기서 엄격함, 진지함, 공용성, 정의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통속적이어야 돼요, 좀. 그러면은 도대체 통속적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속성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요소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웃음의 해악성. 그래서 더 코믹스라고 합니다. 코믹스. 그러니까 뭔가 웃음을 막 터져나오게 해주는 거는 우리가 무섭게 좋아합니다. 그게 꼭 장르가 코미디라는 장르에 한정되지 않아요. 뭐 아이들 노는 거를 보다가도 웃든가, 노래하는 걸 보다가도 웃든가, 하여간 웃음이 팍 터져나오게 하는 이거는 일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체험으로서. 왜 좋아하느냐? 이건 바로 웃음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그런 반응이기보다 뭐의 반응입니까? 몸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터져 나온다.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의 반응이라는 건 바로 직접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우스꽝스럽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 특히 개콘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우습다라는 느낌을 안 주면, 웃긴다, 저거 참 여러 번 웃었어, 이런 느낌을 안 주면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예를 안 들겠지만, 캐릭터를 설정했다가 그 캐릭터를 너무 심하게 몰고 간다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처음에는 웃음을 줬는데 그 다음에 웃음을 점점 잃게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웃음의 코드가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 그거 코드를 바꾸지를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코드의 갈등 요소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기는 게 아니고 씁쓸한 웃음을 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느끼게 되죠. 제가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장수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코믹스다. 그래서 웃음이다. 그래서 웃음은 직접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들 수 있는 요소가 관음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에로틱인데, 이 에로틱을 왜 관음성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스미디어는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에로틱을 포르노그래피로 못 만듭니다. 아시죠? 홀라당 데쳐가지고 나오는 포르노그래피 같은 그런 직접적인 관음성을 하지 못하니까 이 대중들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에로틱한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길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에로틱하다고 사람이 느끼는 거는요, 이 인간의 시각에서 재밌는 거는 그 대상물, 그러니까 오브제를 직접 본 사물한테서 느끼기보다는 그 사물의 포즈,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색감, 배치, 다른 것과의 연관성, 이런 데서 오히려 훨씬 더 에로틱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한다는 거죠. 뭐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저보다 전문가도 많으신데, 이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에 떠도는 그런 싸구려 그거 말고요,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 관음성이라는 건 보여주기인데, 그럼 뭐를 보여주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색깔을 이용한 보여주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에로틱한 부분을 이제 끌어내는 건데, 이것의 좋은 점은 뭐냐? 이걸 통해서 초기 대중문화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적 에너지를 해방해서 그걸 창조적인 방향으로 옮겨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했다는 거죠. 뭐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면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폭력의 선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무슨 야인 시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야인 시대, 뭐 무인 시대, 무슨 시대들 많죠.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막 주먹패가 나오고 서리 오락부락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전투씬, 격투씬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재미로 넣냐? 물론 찍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격투씬 몇 개만 싹 넣으면, 저도 그렇지만은 그 제작, 그러니까 60분물이면 60분물에 충분히 시간 계산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혼자 잡담이고, 폭력이라는 건 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정성,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센세이셔널인데, 선정적이야? 그러면 야한가? 선정성은 야하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왜 센세이셔널이냐? 전파력이 많다라는 거야. 감염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물론 그걸 대중문화에서는 보면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하겠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폭력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 뭐를 주느냐 하면 바로 뭐를 줍니까?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대리만족하는 거야. 확 깨부시고 싶은데 나는 못 깨부셔. 그런데 나와서 누군가가 막 때려 부셔줘. 아우 시원해.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되는 대리만족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폭력이야말로 소위 감염 능력이 뛰어나다. 이 뛰어난 감염 능력, 전파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선정성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폭력의 선정성은요, 서부 그 웨스턴 무비라는 거에 보면 아주 너무 기본으로 써먹은 겁니다. 주인공이 쓱 들어와서 괜히 있잖아요. 위스키 한 잔 딱 마십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나서 괜히 시비 걸어갖고 한 명 주먹으로 딱 치면요, 그 이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저것들 왜 싸워? 보안관 오면 잡혀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서부 영화 보세요. 10중 8구 전부 일어나서 한 대씩 치고 막 싸워요. 그게 뭐냐? 하나의 싸움이 계속해서 싸움을 급속하게 퍼뜨린다. 그걸 잘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폭력의 선정성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몽상의 환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타지라는 겁니다. 판타지. 근데 이 판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한국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제 소위 그러니까 드라마만 보면 이 환상성을 뭐를 통해서 드러냈냐면, 원래 그 환상성의 기본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조건은 그럴듯함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데서 픽션성 또는 개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듯해야만 사람들이 환상에서 빨려듭니다. 아주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는데 여기가 간단한 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반지의 그 뭐죠? 반지원정대 해가지고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다 봤습니다. 반지의 제왕 3부작은요, 중간대라는 대륙을 만들어 놓고 그 대륙의 각 그 종족과 그 사이에서 뭐 하는데, 뭐 요정이 어떻게 활을 쏘고 요정이 죽습니까? 활 맞아서.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스토리 전체를 보면 서사 자체가 굉장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뀌어서 저도 이거 이제 옛날 얘기하느라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마블 코믹스 얘네가 마블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그럴듯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세요. 우주 최대의 빌런 아징이라는 타노스가 등장을 하는데 타노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우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주를 파괴하려고 권력을 잡는다. 그게 무슨 아무 그건 설득력이 우리 인간계에서는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의 절대 강자인데 이 절대 강자가 지구에서 고작 저기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잘못 맞아가지고 그걸 되는 헐크랑 싸우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몽상의 환상성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럴듯한 일들을 마구 조합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대중미디어에 의한 대중문화가 사람들에게 많이 파고들고 또한 뭐를 줬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을 준 거예요. 그럴듯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눈물의 감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상성이라는 거는 센티멘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정서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항상 사람에게는요, 맨 처음 웃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눈물, 자기 정서가 동해서 그러니까 약간 감동을 먹어서 눈물을 한 수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게 만들면 무조건 그건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눈물이 나오든 또는 동조해서 눈물이 나오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오든 이 감상성이라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면서 또 가장 여운이 오래 남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센티멘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드라마 이런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우리 소비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에는 항상 뒤에 뭐를 숨기려고 합니까? 눈물이 배어 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의 고생 또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서로 이제 그 동질감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런 눈물 막 이런 거를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성공하는 콘텐츠는 웃음의 해악성으로 출발해서 눈물의 감상성. 그러니까 코믹으로 시작해서 센티멘탈로 끝나라. 그러면 이것은 성공한 콘텐츠가 된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개그 콘서트가 인기를 이룬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 뒤에 것들은 나올 수도 없었어요. 안 맞아서가 아니고, 첫 번째로 웃음을 유발하지 못했다.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웃음을 유발하는 건 뭐냐? 무엇이 웃음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성세대를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런 말 이제 자조적으로 많이 합니다. 뭘 많이 합니까? 야, 정치가 코미디보다 재밌는데 어떻게 코미디가 사니?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게임이 훨씬 더 그럴듯한데 누가 코미디를 봅니까? 안 봅니다. 게임이 훨씬 더 웃기는 게임도 많고, 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
통속성의 5가지 체험할 수 있는 특성들은요, 게임들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까지는 제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이제 기초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VA나 AD 아시죠?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나 증강현실에 의해서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통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훅의 백인덕이었습니다. 많은 정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